자, 이제 9번의 수능에서 나온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일단 색깔을 한번 구별해 보면 첫 번째 내용의 힌트가 마지막에 있는 빈칸의 힌트하고 직결되고 바로 위에 있는 문장과 굉장히 가깝다. 그렇다면 일단 마지막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봐봐. This, 이것은 exemplified, 예화된다. 예시됩니다. 장난감이나 게임이나 레슨, 자, 이런 어떤 수업이 도대체 in and of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거든. 본질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본질적으로 무엇이다 이 말이야. 그것도 require 요구합니다. 됐지? 그게 뭘 요구하느냐? 거의 요구를 안 하는 거죠. 부정이니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뭘 제외하고는 계획되어 있는 목표, 이 목표를 완성하는 거 말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요구하지 않고 바로 그 본질적으로만 되는 것이 바로 장난감과 게임과 그 다음에 레슨, 이때 레슨은 수업이 되겠지. 이 수업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개인에게서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계획대로 되어진 그것을 마스터하는 것, 그거에 불과하단 말이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봐. 창의성은 아이들이 가지는 창의성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배양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발전을 통해서 창의성이 만들어져야 돼. 밑으로 내려와 봐. 그럼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가 되어야 되는데 만들어져야 되지. 그런데 개인적인 부분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지? 맞지? 그렇다면 이거는 만들어진다는 얘기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인데, 자, 첫 번째 보면 답은 end인데 이 end가 원래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목표, 목적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input 하면 자 안으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입력. puzzle, 게임이죠. 그죠? puzzle. interest, 흥미나 관심. alternative 하면 다른 대안, 대안이라 그래. 그럼 봐봐. 이게 수업이, 그럼 수업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본질적으로 목표가 된다는 그 자체가 수업 그 자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 요구 안 하지. 그 계획되어진 목표만 달성하려고 한다는 거야. 자, 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지나칠 정도로 아이들의 어떤 환경적 부분이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다. 또 어떤 문제냐면 바로 과학에 대한 수업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가 있어. 다양한 선택을 eliminate, 없앱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는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assessment, 평가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자극과 또는 내재적으로 뭘 개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자극을 줘야 돼. 그런데 자, 어떻게 해서 주도되느냐? 바로 놀이하는 대상만 사용하는 거야. 이미 결정된 결론에 의해서 또 기계적인 암기 지시 내용에 의해서 강화되는 형태, 이 형태가 되어버린다. 공통분모는 아까 보면 이미 정해져 있다 했잖아.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 수업도 그렇다면 그게 본질적으로 이미 뭐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야. 수업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이미 정해진 대로 가야지 다른 형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답이 1번이 정답이 되지. 자, 수능에서 보통 이렇게 단어는 정답이 1번, 2번, 3번이 제일 많죠. 단어를 물어보는 경우는 1, 2, 3번이 제일 많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확히 한번 보자. 첫 번째, 창의성이 얘가 주입니다.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왔어. 왜냐하면 아이들이 소유하는 이 창의성은 필요합니다. 이게 동사제. 뭐가?
바로 경작되다, 배양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거 수동태제.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발전 내내 이 말이야. 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쫙 성장하잖아.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이 창의성은 계속해서 경작이 되어져야 돼. 그런데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뭘 제안하느냐? over, 지나치게 구조화시키는 거야. 아이들의 환경을 지나치게 구조화시키면 실제로 리밋, 그거는 오히려 제약을 두게 돼. 바로 창의적이고 학습적인 발전에 제약을 가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특히 어디에 가진 문제냐면 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instruction, 지시 내용의 많은 부분, 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학습 내용의 많은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활동이고 연습이죠. 자, 연습과 활동은 주어입니다. 이거는 디바이스, 고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선택, 이 선택을 eliminate는 말은 없애는 거야. 자, 어떤 과학 수업을 할 때 실험도 하고 활동도 하지. 근데 이게 다양한 선택을 못 하도록 해. 거기에다가 이게 첫 번째였지, 2가. 포커스는 어디에다가 딱 집중을 하느냐? 이미 정해진 그 결과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다른 어떤 실험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은 딱 구조화되어 있어. 대답 자체가 뭐 하도록, 일치하도록, 그 과정에서의 평가하고 딱 일치하도록 답은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이 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wonder, 바로 이 아주 궁금함은 완전히 lost, 사라져버려. 뭐와 더불어서? 바로 인지라는 단어가 cognitive고 intrigue란 말이 흥미, 호기심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인지, 호기심과 더불어서 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경이로운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왜? 딱 정해진 대로만 실험하고 딱 정해진 대로만 답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define, 한정을 하죠. 바로 이러한 인지에 대한 호기심, 이 호기심을 뭐로서? 궁금함으로서 정의를 내리는데, 자, 이 궁금함이 주격 관계 대명사야. 뭐 하겠노? 자극을 주겠지. 또 내재적으로란 말이에요. 내재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겠지. 야, 궁금함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야 개인이 뭘 하겠노? 자발적으로 참여할 거 아니야. 자, 여기서 to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참여할 거 아니야. 어디에? 어떤 활동에. 맞지? 개인들이 참여하려니까 뭔가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자극이 돼야 될 거 아이가. 그런데 이런 인지에 대한 호기심의 손실이야. loss. 이것은 initiate란 말은 시작됩니다. 손실이 시작되는 것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시작되느냐? 바로 유일한 사용이야. 바로 놀이 물건들이야. 놀이 물건들을 가지고서만 오로지 사용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인지하는 호기심이 사라져버린 거야. 뭐와 더불어서? 바로 이미 predetermined는 미리 결정된 결론. 맞지? 이 결론에 의해서 자, 이 어떤 손실이 시작되고 이 첫 번째야. 여기 보고 있는 이 initiated가 요게 EDI가 and 다음에 reinforce가 여기 또 올려. 그리고 두 번째죠. 강화되어집니다. 학교에서 기계적인 암기 지시 내용에 의해서 이런 인지에 대한 호기심의 손실이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험을 많이 했는데 무조건 현상을 외우도록 하잖아. 외우도록 하니까 애들이 호기심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겠지.
자, 여기서 이것이 아주 잘 예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장난감 가지고 또 게임, 그 다음에 수업. 자,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이게 아주 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수업이 주격 관계 대명사지. 바로 그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수업 그 자체가 목적이야. 거기서 뭔가 흥미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내가 수업해야지. 그렇지? 거기서 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로 끝.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구를 전혀 하지 않는다니까. 여기에 선생님 아까 리들이 뭐라 돼? 부정으로 해석해라 했잖아. 개인들에게 있어서 요구를 전혀 하지 않는 거야. 그래, 학생들은 가만히 있어. 자, 너는 칠판에 쓴 거 다 빨리 필기해라. 자, 됐나? 그럼 자, 이거 이제 외우면 된다. 뭐보다, 자, 지금 여기 보는 to must, 뭐 하는 것보다, must 하는 것보다 개인에 있어서 요구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야. 이 말은, 자, 리를 붙여놓고 아더 되니까 오로지 개인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다? 외우는 거야. 계획되어 있는 어떤 목표,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만 하는 것. 됐지? 그것만 요구한다 이 말이야. 뭐가? 수업이. 됐나?